자, 반갑습니다. 바이컬입니다. 자, 제가 기출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많은 또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허락이 좀 더 빨랐습니다. 와이프가 허락을 해줘서 이렇게 닥스 125 혼다 ST125를 이렇게 기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요 녀석과 또 많은 컨텐츠를 담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친구 제가 지금 대략 한 284km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 간단한 시승기라든지 주행 느낌, 그리고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또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영상 보시기 전에 꼭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친구 제원부터 좀 볼까요? 엔진은 124cc 공랭식 단기통입니다. 변속 방식은 4단 자동 원심식 로터리 방식이고요. 슈퍼커브랑 똑같죠. 이 부분에서 조금 몽키 125랑 고민했던 게, 저는 매뉴얼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더 했습니다. 몽키는 매뉴얼 5단이잖아요. 그게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 친구가 좀 더 실용적인 미니바이크 관련되어 있는 역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그냥 슈퍼커브처럼 좀 더 다가가기가 쉽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은 무려 7000rpm, 회전력이 높죠. 7000rpm에서 9.4마력. 귀엽습니다. 9.4마력. 그리고 이제 최대 토크는 5000rpm에서 약 10.79Nm로 확인이 됩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시트고겠죠. 닥스가 지나가니까 또 강아지가 짖네요. 시트고는 778mm. 시트고는 생각보다 그래도 적절하게 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중량은 107kg입니다. 107kg. 오토바이 치고는 진짜 너무나도 가볍죠. 제가 한때 살 좀 찌었을 때 이 친구보다 조금 더 나갔던 것 같은데, 물론 지금은 살을 좀 뺐습니다만 거의 뭐 사람의 무게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사기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자, 그리고 앞 타이어, 뒷 타이어 모두 12인치입니다. 12인치. 거의 뭐 스쿠터보다 더 작습니다. 브레이크는 앞 220mm 싱글 디스크, 그리고 뒤 190mm 싱글 디스크 로 되어 있습니다. ABS는 3축 IMU 1채널 ABS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비가 진짜 사기죠. 연비가 55km로 되어 있습니다. 리터당 55km. 몽키보다는 다소 좀 연비가 안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건 얘가 아마 2인승이어서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요거는 해당 혼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식 사양이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리터당 55km. 연료 탱크는 3.8L 해서 3.8L 가득 채우면 대략 22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3.8L 들어가니까 한 6,000원 정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름 2칸 남고 넣으면은 한 4,000원? 이렇게 됩니다. 하루 종일 놀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LCD고 등화류는 LED입니다. 직진성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생각보다 두꺼워서 꽤나 안정성이 있습니다. 물론 노면에 있는 어떤 진동, 굴곡 이런 것을 넘게 되면 굉장히 몸으로 오는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큰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체가 좌우로 마구 흔들린다든지 털린다든지 그런 현상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조금 걸리는 건 살짝 칼국수길을 좀 가다 보면 조금 다소 털리는 점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닥스뿐만이 아니라 뭐 슈퍼커브, 헌터커브, 그리고 뭐 몽키 다 속해진 말이죠. 어찌됐건 휠이 작고 타이어가 작으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국수 길에서는 조금 다소 털리지만 나머지 길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도로 참 이쁩니다. 도로 참 이뻐. 근데 가을인데 최고 온도가 11도인 게 말이 되냐. 직진 도로에서는 0km에서 80km까지는 그래도 꽤나 잘 도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략 한 90km 정도까지 이게 허용 가능한 속도인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달리게 되면은 100km에서 105km 사이까지 속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의 장점은 어찌됐건 좌우 운동이겠죠. 왜냐, 휠이 굉장히 인치가 작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굉장히 좁고 아주 잘 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타거나 이럴 때 정말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런 커브를 타게 되면 그냥 막 들어 눕고 싶은 정도로 너무 잘 눕다 보니까 계속 가지고 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코너를 탄다라기보다는 코너가 이 닥스를 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시 신호 때문에 이제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하는 것 때문에 저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생각보다 브레이크 성능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따봉까지 날렸는데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 굉장히 잘 잡히고, 중요한 건 이제 시인성이겠죠. 이 친구가 아무래도 이제 차가 작다 보니까 시인성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 다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요, 생각보다 보일 거 다 보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차가 작다 보니까 이 앞에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눈가리만 아래로 깔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짝 고개까지 숙여줘야 되는 불편함이 다소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차가 작으니까, 그쵸? 만약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조금 위험하다고 느껴지시거나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냥 뒤로 2인석 가셔서 운전하셔도 됩니다. 아, 가을 너무 이쁘다. 난 가을 남잔가 봐. 어찌됐건 본 바이크는 트라이언프 T120을 타고 있는데 그런 고출력 바이크하고는 전혀 다른 재미예요. 당연하겠죠. 그러면 어떤 재미냐? 우선 첫 번째로는 너무 1차원적인데 이 작은 게 이 뭔가 장난감 같은 이게 앞으로 막 나가려고 하고 무거운 저를 막 이동시키는 것이 일단 신기합니다. 그게 신기해서 마치 초등학교 아들 등에 업힌 느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나? 물론 전 자식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 이 친구가 생각보다 힘이 좋습니다. 자, 보자면 2단에서 이 정도의 속도와 이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1단에서 2단 정도의 모든 스펙트럼을 맞춰서 운전을 즐기고, (60km) 사이를 1, 2단 안에서 가지고 놀면서 타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한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덕길 같은 경우에는 높으면 높을수록 그냥 1단 맞춰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이런 언덕은 그냥 2단에 맞춰놓고 다니시면 됩니다. 오히려 3단, 4단 힘 못 받기 때문에 언덕길은 그냥 1, 2단으로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이 친구가 픽시엑스나 MX만큼 나가느냐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나가고자 하는 토크는 분명 세요. 왜냐면은 얘는 수동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백토크 걸리죠. 이것도 힘이 있고 맞춰놓고 치고자 하면 나가고자 하는 것에 힘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토크감은 좀 더 즐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스쿠터가 가지고 있는 변속 방식을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최고점의 RPM 영역이 조금 더 그런 스쿠터 영역들이 더 좋다 보니까 같은 125cc지만 힘이 PCX나 MX 같은 스쿠터에 비할 바는 분명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시트는 다소 단단합니다. 처음 앉아보시면 얘 왜 이렇게 단단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신기한 게 몇 번 주행하고 나면은 제 엉덩짝에 있는 어떤 뼈가 여기에 자국이 이렇게 고스란히 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딱 앉으면 뭔가 결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트가 자동적으로 제 전용 형태를 갖추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탈 때마다 뭔가 엉덩이가 가운데로 쏙 들어가는 그런 신기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를 태우고 텐덤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뭐 이 차가 좁아서 뭔가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이제 서스 도립식인데 잘 받아주긴 하는데 단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가 좀 장시간 타게 되면 아프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땠냐라고 했을 때 뭐 딱히 다른 차들 오토바이 탔을 때와 큰 차이 없었다. 그냥 무릎의 간격이 조금 타이트할 뿐 좁은 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좌우 운동 보면요, 얘가 너무 휠이 작고 하다 보니까 그냥 휙휙 넘어갑니다. 휙휙. 그래서 코너를 타는 맛이 굉장히 좋은데, 잠시 코너를 좀 돌아보자면 와. 이게 2단입니다. 계속.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나 다이나믹하고 이렇게나 재밌다 보니까 그 어떤 바이크를 타셨다 하더라도 이 친구 타면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이 탄다 하더라도 충분히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바이크의 역사를 좀 보자면 이 친구의 첫 시작은 ST50입니다. ST50이 이제 69년도에 이제 첫 출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스몰폰 바이크에 대한 일본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먼저 인기를 끌었던 건 Z100이라는 모델이죠. 지금의 이제 몽키 125의 조상격이 되는 그런 바이크인데, 이 Z100이 61년도에 일본에 있는 히노에 테마파크 타마테크에서 이동용 놀이기구 형식의 Z100이 선보이게 되면서 엄청난 이슈를 끌게 됩니다. 이 Z100의 뒤에 100은 CC가 아니라 그냥 프로토타입의 넘버였고요. 그냥 프로젝트 넘버죠. CC는 49cc 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놀이공원 안에서 타면서 이동했던 그런 탈 것이었는데, 이게 엄청난 선풍적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이 된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이 바이크를 출시해달라 하면서 Z100이 63년도에 개발을 완성하고 64년도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때 나왔던 건 CZ100이라는 이름이었고, 똑같이 이제 50cc로 이제 출시가 된 거죠. 물론 그 전에 58년도에 슈퍼커브 50이 있었습니다. 얘는 생활의 시작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대중의 상업성, 상업적인 대중화 이런 부분들을 노린 거라, 이게 스몰폰 바이크, 뭔가 그냥 언더본 바이크 형식이긴 하지만 펀 바이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펀 바이크라고 나왔던 게 CZ100이었던 것이죠. 근데 얘가 이제 64년도 출시를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흥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은 요구들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던 시기라 이 스몰폰 바이크의 발전도 맞물려서 같이 발전을 막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미니 바이크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오프로드용으로 탈 수 있는 것, 그리고 2인이 탈 수 있는 좀 더 실용적인 미니 바이크, 이런 요구사항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프로드로 탈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이제 헌터커브죠. 그거의 조상격인 CT50, CT100 이제 이렇게 출시를 합니다. 헌터커브라는 게 이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이제 2인승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거나 커플과 친구와 다닐 수 있는 그런 2인 미니바이크 ST50이 69년도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의 닥스 125죠. 닥스라는 명칭은 그때 당시에 따로 바로 나왔던 건 아니고, 이게 이제 티본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서 유럽이랑 일본에서 이미 닥스라는 애칭이 붙었었대요. 그 애칭이 이제 정식 명칭이 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아무래도 이제 스크램블러 형식처럼 머플러가 위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도, 물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주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이 바이크가 작다라는 것에 한계점을 두지만 않는다면 지구 한 바퀴도 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플러가 위쪽에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운드가 좀 좋아요.
뭔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 없지 않아. 작아도 안 나갈 것 같은데 나가. 작아도 스포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스포티해. 작아도 소리도 작을 것 같은데 배기음이 나쁘지 않아. 작은데 뒤에 사람도 태울 수 있어. 그리고 2인 시트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뭐 모토 캠핑 다 갈 수 있어. 그 작은데 느껴지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말 쳐다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게 제가 관종은 아닙니다만 이게 진짜 버스 정류장 서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분들이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작잖아요, 이게. 물론 어휴, 저런 돼지가 저런 작은 걸 타고 앉아있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겠지만 시선이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 저는 충분히 이 차가 재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혼다 닥스 125 제 기초 차량, 내돈내산이죠. 이렇게 구매해서 한번 리뷰를 담아봤습니다. 같은 슈퍼커브나 몽키 125나 헌터커브, 그리고 저와 같은 닥스 125 타시는 모든 분들과 자주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 재밌는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